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막기 위해 현재 접경 지역에서는 울타리 설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병의 매개체인 야생 멧돼지 접근을 막기 위해서인데 하지만 설치 실적은 저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재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돼지 8,000마리를 키우는 양구의 한 돼지 농가. 지난주 울타리 설치용 자재를 주문했지만 자재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재 신청조차 하지 않은 농가는 더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강원도가 파악한 접경지역 울타리 설치 대상 농가 43곳 중 설치가 끝난 농장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강원도는 어디까지가 농장 땅인지 가리는 측량 문제로 인해 작업이 늦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땅이 촌이라서 그런지 경계가 조금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계를 명확히 하느라고 아마 시일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15일 접경 지역 돼지 농가에 울타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인되기 보름 전쯤 이미 울타리 설치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까지 마련했지만 가장 중요한 실제 설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농가가 설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는 데다 소규모 농가 중 자부담 비율 30%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강원도 분석대로 측량상 문제가 주 원인이라면 설치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땅 주인들이 사용 동의를 해주고 이러면은 이제 좀 수월한데 요즘 이제 땅들이 좀 민감하잖아요. 그 부분들이 해결이 좀 덜 되기도 해서 그래서 좀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강원도는 접경 지역 돼지 농장주에게 울타리 설치를 빨리 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달 중에는 울타리 설치가 다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파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원주의 한 농업용 저수지가 알 수 없는 물질이 유입돼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공단에서 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자치단체는 원인 파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농사에 쓸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입니다. 물을 모두 퍼내자 저수지 바닥은 붉게 변해 있고 조금씩 고여있는 물에는 기름띠가 선명합니다. 물을 빼내기 전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이물질이 잔뜩 떠 있는가 하면 살얼음같이 수면이 얇은 막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이곳 저수지를 정비하기 위해 준설 작업을 했지만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다시 오염물질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은 당장 물을 쓰지 못해 농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상류에 있는 공단을 오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폐유 가지고 뭘 만드는지 행여 몰라도 그런 그 업체가 들어왔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 당국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이게 이제 농민 입장으로서 좀 짜증이 나죠. 하지만 원주시는 해당 공단에는 신고된 폐수 배출 시설이 없다며 점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쪽에는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는 별도로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업장에 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업장이 해당이 되는지는 저희도 알 수는 없거든요. 또 부영양화 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고 별도의 수질 검사 없이 저수지물을 모두 한강 상류인 섬강으로 방류했습니다. 준설을 안 해갖고 물물이 밑에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이 오염이 되는 거다. 그쪽 안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준설을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한편 지난주 해당 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공장이 다량의 위험물을 무허가로 취급하다 소방서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저수지 오염에 대한 원인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얼마 전 KTX 열차 탈선 사고에 대비한 재난훈련이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에서 사고가 나면서 이런 훈련까지 열린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당시 탈선 사고 원인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강릉선 KTX 열차 탈선 사고는 강릉역을 떠난 지 5분 만에 발생했습니다.
기관차와 객차 2량이 갑자기 선로를 벗어나 완전히 꺾인 겁니다. 승객 198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16명이 다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코레일은 초동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을 선로 전환기의 훼손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선로 전환기 전환 상태를 표시해주는 회선 연결이 잘못되어서 당시 정부는 전국 KTX 노선의 선로 전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신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탈선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지금은 KTX 열차가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을 보면 사고 이후 정부가 보여줬던 강한 의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철도조사위원회가 사고 조사에 나섰지만 6개월이 되도록 사고 원인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련 설비를 분석할 전문가조차 사고 발생 3개월가량이 되어서야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고의 책임을 밝혀 사법 처리 여부와 대상을 정하는 일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의 결과가 나와야지만 과실 여부를 따진다든지 이런 게 차후에 이루어지는 거군요. 예. KTX 열차 탈선 사고 이후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했던 정부 의지가 흐지부지 된 게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 요양급여 대상 노인들을 방문해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으면 근무 시간과 일수가 제한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참 좋을 텐데. 올해 75살인 황도일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 일상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남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오전 내내 돌봐주고 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말동무를 해주는 등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가 있으니까 그저 옆에 동생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마음이 평안해요. 이처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는 것이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족 요양보호사는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3시간, 한 달에 24일까지 요양 제공 시간이 인정되는데 가족 요양보호사는 하루 1시간, 한 달에 20일로 3분의 1 수준입니다. 함께 살지 않아도 요양보호시간 제한 규정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요양사가 와서 하는 것보다 배를 한다고요. 이 시간이고 뭐고 이제 돌봄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사명감이라는 거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이런 마음으로 갖고 하는데 항용희 씨의 형제는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냈지만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춘천 MBC는 지난 2월 양구 신장투석 환자들이 가까이에 인공신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에 양구의 한 개인 병원에서 인공신장실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하루 4시간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 환자들. 양구에는 인공신장실이 없어 신장 환자 30여 명은 춘천까지 원정 투석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안타까운 농촌 의료 현실에 양구의 한 개인 병원이 인공신장실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힘겨운 원정 투석을 다녔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이제서야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편하게 진료를 받으시게 돼가지고 보호자로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공신장실은 고가의 투석 장비와 높은 의료진 인건비 탓에 환자가 40명 이상이 되지 않는 군 지역에서는 이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적은 화천과 인제 등 강원도 내 7개 군 지역 병원에는 여전히 인공신장실이 없습니다. 양구 개인병원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등록 환자는 현재 10명. 사실상 적자를 떠안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된 계기는 그 투석 환자들이 그렇게 먼 거리로 투석 받으시는 게 안타까워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공사를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비해 의료 취약 지역이 많은 도내 농촌 지역에 공공의료 서비스가 더욱 강화된 정책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올여름 휴가를 가는 사람 10명 가운데 2명이 강원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와 함께 국내에서 여름 휴가를 계획한 전국 성인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휴가지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전체의 22.9%를 차지해 제주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강원도를 휴가지로 꼽은 이들은 40대가 29%로 가장 많았고 50대 이상이 27%, 20대와 30대가 19%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호텔과 리조트 업계는 다양한 행락객 맞춤형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내 8개 전문대는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를 2021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 4,957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가 수립한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도내 전문대 8곳의 2021학년도 모집 인원은 모두 4,957명입니다. 대학별로는 한림성심대가 1,263명을 비롯해 강릉 영동대가 1,274명, 강원관광대는 590명, 세경대가 601명, 송곡대는 283명 등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은 20만 8,327명으로 현 고3 학생들이 올해 치를 2020학년도 입시보다 2,796명이 늘어납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시멘트 업계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산업연구원 유희선 연구위원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국내 170개 기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2년까지 30% 감축 목표에 대해 시멘트 업종이 달성 가능성을 가장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능력이 50% 이상이라는 답변이 시멘트 업종은 18%에 그쳤고 석유화학산업은 27%, 철강산업은 58%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으며 영서 지역은 비가 온 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4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릉시가 해양 레저 스포츠 무료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무료 체험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강릉시 청소년 해양수련원 일원에서 운영되며 바다 래프팅과 오션 카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해양 레포츠 스포츠 무료 체험은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를 받아 선착순 만여 명만 체험이 가능합니다. 원주 DB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김주성 선수가 지도자 연수를 마치고 다시 원주로 복귀합니다. DB는 2017-2018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김주성과 코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성은 중앙대학교 졸업 후 2002년 DB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뒤 16년 동안 원주에서 뛰며 정규리그 우승 5회, 챔피언 결정전 우승 3회를 이끌었습니다. 원주 DB는 김주성 신임 코치 선임으로 자유계약 선수로 영입한 김종규를 비롯한 유성호 등 장신 선수들의 기량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문화재단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인접한 곳을 찾아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 동네 문화공작소 사업은 지난달 섬강변 공연을 시작으로 이달 카페에서의 밴드 공연과 둔내 펜션에서 합창 공연을 여는 등 연말까지 지역 카페와 공원에서 소규모 공연을 이어갑니다. 또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횡성읍 대동아파트 앞 어린이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공연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이클의 고장 양양군에서 전국도 아니 자전거 대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2019 장애인 사이클 선수권 대회가 열려 사이클 경기장과 어성전 도로 1원에서 트랙과 도로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는 2019 전국 사이클 선수권 대회가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집니다. 또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양양 인터내셔널 BMX 대회가, 오는 30일에는 송이밸리 MTB 경기장에서 생활체육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가 개최됩니다. 인제군은 6월 한 달 동안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로 10억 원가량의 경제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오늘부터 인제 야구장에서 열리는 1박 2일 야구 대회를 시작으로 내린천배 배드민턴 대회와 태권도 대회 등이 잇따라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 도지사배 종목별 축구 대회가 오는 12일과 19일 이틀 동안 열리는 등 6월 중에 7곳 대회로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인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이 같은 스포츠 대회를 통해 1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해삼 가공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해삼 특화 양식단지를 조성합니다. 고성군은 해삼 양식에 적합한 마을 협동 어장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단지 조성을 마치고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억 원을 투입합니다. 고성군은 해삼 특화 양식단지에 우량 수산 종자를 방류해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가공산업과 연계한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인 DMZ 팝 콘서트가 내일 저녁 7시 30분부터 인제 공설운동장에서 첫 번째로 개최됩니다. 이번 DMZ 팝 콘서트는 평화지역 축제 현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평화지역을 축제 관광지로서의 인식 전환을 위한 대규모 문화 공연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2019 용대리 황태축제 기간에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윤도현 밴드를 비롯해 이은미, 러블리즈, 모모랜드, 펜타곤 등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철원군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철원군은 총 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저소득층 1,362세대에 요양비와 장애인 장구와 본인부담 보상금,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행정경비도 지원해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번 달 춘천에서는 다채로운 축제들이 연이어 개막합니다. 춘천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오는 11일부터 춘천역 앞 행사장에서 개막해 다양한 먹거리 행사와 예술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춘천 연극제는 15일 소냐와 함께하는 뮤지컬 스토리 공연을 시작으로 8일 동안 축제극장 몸짓 등 각 공연장에서 97차례의 예술 공연이 이어집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드론 페스티벌은 22일부터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대에서 열려 드론 낚시 등 색다른 체험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 예정입니다. 화천군이 한안면 개성계곡에 대해 산간계곡 자연휴식제 재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계곡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수질 보전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입산이 통제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개성계곡 입구에서 정상까지 12km 구간에서는 야영이나 취사, 낚시 등을 할 수 없고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강원도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해안 관광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는 중국 트레킹 동호인 500명이 참가하는 설악산 트레킹 대회가 열립니다. 이 상품은 설악산 트레킹 뒤 속초 전통시장과 고성 통일전망대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구성됩니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싱가포르 관광객 60명이 참여하는 동해안 자가운전 일주 상품이 운영됩니다. 이 상품은 싱가포르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7번 국도를 자가 운전하며 삼척과 강릉, 속초 등을 도는 여행 상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